어머니, 이제 저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내 50년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식탁을 엎었어요. 67년을 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이 시작이 아니었어요. 끝이었죠. 40년 동안 삼켜온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일어나며 혼자 말했던 오늘도 참자. 명절마다 속으로 되뇌었던 가족이니까 아플 때도 괜찮다고 말했던 수천 번의 거짓말들. 40년 동안 뜸을 들인 분노가 계속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은 우리 민수 생일이라 기운이 났어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쌀 씻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리듬이었거든요. 아직 잠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가끔 며느리 방에서 들리는 콧고리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뜨렸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미역을 찬물에 불리며 혼잣말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미역국, 40년 전 첫돌 때부터 빠뜨린 적 없는 그 맛이었죠. 며느리 대신에 7시쯤 시장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피곤하다며 장보기를 제가 맡았어요. 사실 말 안 해도 제가 나서곤 했지만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어머님, 또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아드님 생일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우리 민수 41살이에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누군가 내 아들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은색 조기 2마리를 골랐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민수가 어릴 때부터 조기구이를 좋아했어요. 작은 손으로 가시를 발라가며 먹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정성이 담긴 상차림.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조기 손질하고 잡채 볶고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부엌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 국물이 팔팔 끓는 소리, 마늘 볶는 고소한 냄새.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사랑의 증거였어요. 케이크는 미리 주문해 둔 걸 찾아왔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민수라고 적힌 초콜릿 케이크였죠. 오전 11시쯤 식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노릇노릇한 조기구이, 알록달록한 잡채,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와 나물들.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한 생일상이었습니다. 민수는 10시가 넘어서야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엄마, 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야. 며느리는 더 늦게 나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라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못 도와드려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에선 별다른 감동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이게 내 역할이니까. 3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엄마, 역시 엄마 미역국이 최고예요. 그 말에 하루 종일의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며느리도 조기를 조금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손맛은 정말.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칭찬인지 인사치레인지 애매한 그 톤이요. 민수가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가족의 건강?
회사 승진? 아니면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민수를 바라보더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미리 계획된 듯한 그 눈빛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아,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뜻인가? 기꺼이 도와줘야지. 그런데 다음 말이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자유롭게? 내가 방해가 된다는 뜻인가?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을 사셨으면 해서요. 내만의 삶? 40년 동안 너희가 내 삶이었는데?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요양원은 아니고요. 시니어 타운 같은 곳도 있잖아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분들이랑.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 표정을 본 탓일까요? 요양원? 시니어 타운? 나를 버리겠다는 거구나. 온몸이 떨렸어요. 5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솟았어요. 새벽 5시 기상, 마지못해 받는 칭찬, 눈치 보며 살았던 수많은 날들, 내 방조차 없이 거실 한 구석에서 잤던 밤들.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그래,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50년 동안 제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테이블 위에 미역국 그릇을 밀어버렸습니다. 쾅!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미역국이 사방으로 튀었죠.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겠다. 이제 됐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이 밥상 더 이상 내게 아니었구나.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오해라고?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너희 밥상 차려줄 사람이 없을 거야.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묘하게 시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며느리는 방에서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설거지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아직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아무도 치우지 않았더군요.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소파에 앉아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릇이었어요. 며느리가 정성으로 차린 밥상에서 깨지는 그릇은 없다고 하시던 분이셨는데 정성이 모자랐나 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미영아, 나야. 인순이. 동생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부동산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설마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수네랑 문제라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친구가 물어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거짓말한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한 이 거짓말이 더 편했어요.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할 거야. 왜? 고마워. 자세한 건 내일 물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뒤돌아볼 수 없어.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오래된 앨범들 뒤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들, 그리고 유언장,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김민수, 상속인, 유언장에 적힌 아들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 명의였죠. 남편이 남긴 것, 제가 40년 동안 모은 것, 모든 게 아직은 제 것이었어요. 그래,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구나. 봉투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남편도 몰랐던 비밀 통장.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장 볼 때 남은 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40년 동안 모았던 돈. 마지막 적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이거면 충분해. 무엇을 하기에 충분한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기는 거니까. 거실로 나와 민수가 놔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방법. 검색창에 또박또박 쳤습니다. 화면에 여러 글들이 떴어요. 법무사 사무실, 필요 서류, 절차. 복잡해 보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검색했습니다. 집 기부하는 방법. 이상하게도 마음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화면에 나온 사회복지법인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소외계층 지원. 제가 받지 못했던 관심을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로 하자. 마음이 정해졌어요. 1. 법무사 사무실 예약. 내일 오전. 2. 필요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3. 통장 정리. 계좌 해지, 현금 인출. 4. 짐 정리. 꼭 필요한 것만.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5. 떠날 곳 정하기. 펜을 멈췄어요. 어디로 가지? 동생 집? 아니야, 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럼 고향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처음 결혼해서 살았던 작은 마을.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 거기로 가자. 결정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엄마, 오늘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가 갑자기 그릇을 던지시는 거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따로 살자고 했더니 나도 임신 중인데 이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 빨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사시면 우리도 힘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그들은 진짜 저를 그곳에 보낼 생각이었구나.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결정한 게 맞아.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5줄의 문장들이 제 인생을 바꿀 열쇠였어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춰 살았어요. 남편의 계획, 아들의 계획, 며느리의 계획. 이제 내 계획을 세울 시간이야.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만은 다를 거예요. 마지막이야. 혼잣말이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마지막 아침, 마지막 밥상, 마지막 며느리 눈치, 마지막 참음. 법무사 사무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의 시간이었어요. 예약 확인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상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윤인순으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인순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쓰던 이 침대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일지도 몰랐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서웠을까? 당연히 무서웠죠. 67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보다 더 무서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보다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어, 40년. 미움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무서움 반, 설렘 반. 내일부터는 아무도 절 윤인순으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며느리. 그런 이름으로만 불렸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윤인순 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윤인순님 상담 시간입니다. 인순아, 잘 지내니?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부터 모든 감각이 생생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 새벽 공기의 서늘함,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까지. 마지막 아침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쌀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몇 번이나 쌀을 씻었을까? 아마 10,000번도 넘을 거예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우린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대파 조금. 평소와 똑같은 레시피였지만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마지막이니까 맛있게 해주자.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평온했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 소리들을 다시 언제 들을 수 있을까?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식구는 밥을 나누는 사람이야.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으러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곳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가 이 집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구나.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쌌어요. 큰 짐은 필요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여보, 나 이제 떠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사진 속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40년 전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67년을 산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죠. 그래, 진짜 소중한 건 가방에 담을 수 없는 거니까. 아직 가족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민수가 일어나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나가는 날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나갔다 들어왔던 이 문. 이제는 영원히 안녕이구나.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어요. 거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잘 있어.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는 한산했어요. 대부분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매일 보던 길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모든 게 완벽했어요. 복지법인 따뜻한 세상 사무실. 미리 찾아둔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는 곳이었죠. 내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을 거야. 윤인순 씨 맞으시죠? 법무사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죠. 부동산 기부에 관해 상담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소유한 집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은 모릅니다. 제 명의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죠. 법무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요. 갈등? 이미 갈등은 시작됐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소, 면적, 등기부등본 번호.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한 장의 서류가 내 40년을 끝내는 거구나. 기부받을 법인은 정하셨나요? 네, 따뜻한 세상이라는 곳으로 하고 싶어요. 좋은 곳이죠. 독거노인분들을 많이 도우시는 곳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구나. 그럼 내 선택이 맞는 거야. 마지막 서명란에 도착했어요. 윤인순 이 세 글자를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기부하시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펜 끝을 종이에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이름을 썼습니다. 윤인순.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 이름을 쓴 거였어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일어서며 깊게 인사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준 분이었거든요. 다음은 은행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 계좌를 해지하시겠다고요? 적금도 만기 전에 해지하시면 이자가.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비밀 통장. 모든 돈이 현금으로 바뀌었죠.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40년의 값이구나. 3,200만 원.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은행에서 나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아침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에 이야기해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냉장고 메모를 못 봤나 보네요.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거니까. 터미널에서 고양행 버스표를 샀어요. 어르신, 편도표 맞으시죠? 네, 편도요. 편도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그 집, 그 동네, 그 사람들, 모든 게 뒤로 사라져 갔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2시간 후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40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죠. 공기가 달랐어요. 매연 냄새 대신 풀 냄새가 났어요. 자동차 소리 대신 새 소리가 들렸죠. 예전에 살았던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벽지는 벗겨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여기가 내 집이야. 40년 만에 진짜 내 집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집 열쇠를 빌려달라고요. 아이고, 인순 씨? 정말 인순 씨 맞아? 40년 만이네. 네, 이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왜? 아들 내외부는? 저 혼자 왔어요.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이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혼자? 이 나이에? 네, 혼자가 좋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혼자가 좋았거든요. 집 청소를 대충 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전기도 수도도 끊어져 있었지만 촛불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40년 만에 정말 조용한 밤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 밥 차려줄 걱정도 없었죠. 촛불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야. 그날 밤 67년을 살면서 가장 깊이 잠들었어요. 새소리에 잠이 깼어요. 40년 만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이었죠.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햇빛이었어요.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뻐근했어요. 바닥에서 잔 탓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개운했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누군가 어머니, 아침이에요라고 부르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평온할 줄이야. 물도 전기도 없었지만 마당에 있는 우물물로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정오쯤 마을 이장님 집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민수구나. 이장님의 큰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인순 씨 말이야? 여기 와 있는데. 뭐, 연락 안 됐다고? 아, 시작됐구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제가 피식 웃었어요. 집을 기부했다고? 뭔 소리야 그게. 이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제 모든 게 들통났구나. 하지만 늦었어. 아이고, 그 인순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근데 그 인순이가 누구야? 40년 전에 여기 살던 그 인순이? 맞아. 그때 젊은 신혼부부로 왔다가 서울로 간 그 인순이. 아이고, 세월이. 그 예쁘던 처자가 벌써 할머니가 됐네. 예쁘던 처자?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가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할머니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인순아, 정말 너지? 김인순 맞지? 네, 맞아요. 40년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인순아, 그때 일이 생각나니? 너 여기서 마을 아이들 가르치던 거 말이야. 가르쳤다고?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40년 전 신혼 때 이 마을에서 몇 년 살았었죠. 그때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서 제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줬었어요. 우리 아들도 너한테 글 배웠어. 지금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 우리 손녀도 인순이가 아니었으면 글도 못 읽었을 거야. 아, 그랬지. 내가 그런 일을 했었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던 모습,
글자를 처음 깨친 아이들의 환한 웃음, 숨겨진 과거의 진실. 그런데 인순아, 너 그때 대학도 나왔다면서? 사범대학 말이야. 사범대학.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나는 사범대학을 졸업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었던 거였죠. 그때 우리가 부탁해서 아이들 가르쳐 줬는데 정말 실력이 좋았어. 서울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쳤다니까?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에게도 능력이 있었구나. 밥 짓고 빨래하는 것 말고도. 이장님이 다가왔어요. 인순 씨, 그런데 마침 잘 됐네.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 한글 교실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글 교실이요? 응, 마을에 아직도 글 못 읽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셔. 그분들 가르쳐 줄 선생님을 찾고 있었거든. 선생님, 40년 만에 듣는 그 말이 이렇게 설렐 줄이야. 어때? 해볼 생각 없어? 사례금도 조금이지만 드릴 수 있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 소리야? 너만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40년 만에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가봤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칠판이 있었어요. 작은 분필 하나가 놓여 있었죠.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만지는 분필이었어요. 칠판에 글자를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손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예쁜 글씨체가 칠판에 써졌어요. 아직 할 수 있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이장님 집 전화가 또 울렸어요. 아니, 민수야. 엄마 여기 멀쩡히 계신다니까. 뭐,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아이고, 이 난리를. 민수가 경찰 신고까지 했나 보네요. 납치? 뭔 납치야? 엄마가 스스로 온 거라고. 이장님이 제 쪽을 보며 손짓했어요. 인순 씨, 아들이랑 통화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아직 할 말이 없어요. 엄마가 통화 안 하신다네. 나중에 연락드릴게. 전화를 끄는 이장님이 말했어요. 아들이 미친 듯이 찾고 있던데 정말 안 만날 거야? 아직은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촛불을 켜고 앉아 생각했어요.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고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40년 동안 김민수의 어머니, 며느리,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 다시 윤인순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 40년 전에 포기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인순 선생님? 저 옛날에 선생님께 글 배웠던 영수예요. 영수? 40년 전 그 꼬마 영수? 문을 열자 5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영수야? 정말 영수야? 네,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해서 지금 회사 부장까지 됐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선생님께서 마을에 오셨다고 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저는 김민수의 어머니로만 기억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인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걸. 영수가 돌아간 후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67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윤인순 선생님.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이곳으로 와야 했는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밤 10시 이장님 집에서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분명 민수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제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윤인순 선생님으로서 당당해질 때까지는. 전화벨이 10번도 넘게 울렸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야.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한글 교실 첫 수업을 앞둔 날이었죠. 새벽 6시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같은 물면을 들여다봤어요. 67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요즘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내 모습이었죠. 오늘은 선생님이 되는 날이야.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경로당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칠판을 닦고 교재를 정리하고 40년 만에 하는 수업 준비였지만 손에 익었어요. 마을 할머니 5분이 오신다고 했어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칠판에 큰 글씨로 썼어요. 한글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용차가 경로당 앞에 멈춰 섰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보니 다리가 떨렸어요. 차문이 열리고 민수가 내렸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뒤이어 며느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3번째로 내린 사람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장인어른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 왜 그분까지? 장인어른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분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셨는데 그분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경로당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목소리에 안도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야.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라며 당황했을 텐데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래, 난리가 났겠지. 장인어른이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장인어른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변호사라서 민수가 부탁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변호사? 장인어른이 변호사셨다고? 4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법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하다? 무슨 말이지? 장인어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서류를 펼치시는데 제가 본 적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진명에 이전할 때 유류분 권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유류분이 뭔가요?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임의로 집을 기부하셨지만 민수에게는 그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를 법적으로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주는 게 그냥이에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어머니가 과거에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사 자격증? 그걸 어떻게 알았지? 40년 전에 왜 그만두셨는지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반대하셔서 그만두신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선생님 놀이 하시겠다고? 선생님 놀이? 그 말에 핏대가 올랐어요. 놀이라고? 어머니 나이에 뭔 선생님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안 돼요?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편히 지내라고? 40년 동안 편히 지낸 적이 언제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편한 거였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40년 동안 말 못하고 살았는데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나도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이장님과 마을 할머니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게? 이분들이 누구시죠? 이장님이 낯선 방문자들을 보며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윤인순 씨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인순이를 왜 모셔가? 할머니 중 한 분이 나서셨어요. 인순이는 우리 마을의 큰 선생님이야. 40년 전에도 우리 아이들 가르쳐 줬고, 이제 또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마을 할머니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였어요. 장인어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서류일까? 불안했어요. 정신감정 의뢰서입니다. 어머님의 최근 행동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민수가 요청했습니다. 정신감정? 나를 미쳤다고? 정신감정이라고? 갑작스러운 재산 처분, 가출, 연락 두절. 이런 행동들이 치매나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이장님이 벌컥 화를 내셨어요. 뭔 소리야? 인순이가 미쳤다고? 사흘 동안 지켜봤는데 정정한 분이야. 할머니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머리도 좋고 글씨도 예쁘게 쓰시고 우리 손주들 가르쳐줄 선생님으로 딱이야.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을 데려간다고? 안 돼.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집에 가요. 이런 시골에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시골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여기는 시골이 아니야. 내가 존중받는 곳이야.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정신감정을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럼 받아보죠, 정신감정. 일어서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40년 동안 너희 뜻대로 살았어.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마을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인순아. 우리가 응원한다. 그 박수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진짜 싸움이. 민수 일행이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정신감정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일주일. 내가 진짜로 윤인순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증명할 시간. 차가 떠나고 나서 마을 할머니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어요. 인순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촛불 앞에 앉아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돼요.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며느리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윤인순 선생님으로 당당하게 살 것인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이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민수 일행이 떠난 다음 날 한글 교실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할머니 5분이 경로당에 모였어요. 7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인순 선생님입니다. 40년 만에 스스로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어요. 첫 수업에서 한글의 기본부터 가르쳤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할머니들이 따라 읽는 소리가 경로당에 울렸어요. 가장 어려워하시던 박 할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쓰셨어요. 박순례. 내가 내 이름을 썼네. 눈물을 글썽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교사의 보람이구나. 4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80살에 내 이름을 쓰게 해주셔서. 할머니가 더 고마우시죠. 저에게 다시 선생님이 될 기회를 주셔서요.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가져오셨어요. 선생님도 드세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 정말 오래 계실 거죠? 네, 할머니들이 글을 다 익히실 때까지는요. 거짓말이었어요. 일주일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나흘째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우물가에 나가면 누군가 반찬을 놔두고 갔어요. 저녁엔 이웃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셨고요.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 끼니는 챙기세요. 우리 텃밭에서 나는 채소예요. 가져가세요. 4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부터 이장님 집 전화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울렸어요. 인순 씨, 또 아들에게서 전화 왔어. 정신감정 받으러 서울 가자고. 변호사라는 분도 계속 전화하시네. 법적 조치 어쩌고 저쩌고. 점점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했어요.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엿새째 되는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인순이 때문에 마을에 경찰이 올 수도 있다더라. 가족들이 납치라고 신고했다는데 일부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야 인순이가 좋지만 마을에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정상인 걸까? 67살에 갑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게 정상적인 일일까? 거울을 봤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백발. 이 나이에 선생님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7째 날 아침,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인순 씨, 큰일 났어. 아들이 오늘 경찰이랑 같이 온다고 해. 경찰? 정말 경찰까지? 납치 신고를 했나 봐. 경찰이 확인하러 온다고 하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정신과 의사도 같이 온다고 해. 정신과 의사까지. 이제 완전히 포위됐구나.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가방을 쌌어요. 어차피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수업을 받으러. 창밖으로 보니 벌써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으로 가고 계셨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수업을 했어요.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 이름 말고 가족 이름도 써보고 싶어요. 손자 이름도 써보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저버리고 떠나야 하는 게. 선생님,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쯤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세 대나 왔어요. 경찰차도 있었고요. 할머니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경찰차도 있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선생님, 설마 우리 때문에 경찰이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할머니들 잘못 없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경찰 2명, 민수, 며느리, 장인어른, 그리고 낯선 남자 1명까지. 정신과 의사일 거예요. 이장님이 경로당으로 급하게 뛰어왔어요. 인순 씨, 어떡하지? 진짜 경찰이 왔어. 할머니들이 불안해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데려가는 거야? 안 돼. 우리 수업은 어떻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그들이 이길 거라는 걸. 법도 권력도 모든 게 그들 편이었어요. 67살의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미친 걸까?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거울을 다시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래, 아마 정말 미쳤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안 하겠지. 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와요. 이제 집에 가야죠.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이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모든 게 저를 반대하는데.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일 거예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며느리가 되고, 다시 투명 인간이 되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찾은 내 모습을 다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은 냉혹했으니까. 문을 열려는 순간, 문 손잡이를 돌리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죠. 이상했어요. 이미 다 온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이 창가로 몰려가셨어요. 차가 또 왔네. 저건 또 다른 차들이야. 무슨 일이지? 설마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온 건 아니겠지?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고급 승용차 4대가 마을 회관 앞에 줄지어 섰어요. 서울 번호판들이었죠. 차문들이 하나둘 열리더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렸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설마. 선생님, 윤인순 선생님 계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영수였어요.
40년 전 제가 가르쳤던 그 작은 영수가 영수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내렸어요. 모두 40대에서 50대 초반.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성공한 어른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40년 전 그 작은 아이들로 보였죠. 선생님, 저 미영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는 철수예요. 글을 제일 못 썼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야. 경로당 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영수야? 미영아? 정말 너희야? 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수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대학교 교수예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요. 교수? 그 작은 영수가? 미영이도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됐어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철수는 더 놀라웠어요. 저는 의사예요. 소아과 전문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민수 일행이 다가왔어요. 경찰들과 함께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영수가 민수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영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은사님이시죠. 은사님. 그 말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 이미영입니다. 선생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어요. 장인어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 대리인이라고요? 미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선생님의 재산 처분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유류분 권리 주장하셨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평생 가족을 부양하셨고 그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유류분 제한이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정신적 능력이요? 철수가 나섰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선생님을 진료해 봤는데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이미 진료를 받았다고? 언제? 어제 선생님을 찾아뵙고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인지 능력, 판단 능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영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선생님의 과거 기록들입니다. 무슨 기록일까? 40년 전 이 마을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총 47명. 그중 35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35명이나? 의사 3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교사 8명.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엄마가? 네, 어머님은 이 지역 교육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나도 몰랐던 내 영향력이었어요. 미영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선생님께서 당시 무료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던 아이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철수가 덧붙였어요.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이 지역의 교육 혁신가였어요. 혁신가? 나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와 교육청 관계자까지 왔어요. 윤인순 선생님 맞으시죠?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패? 나에게? 민수와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겠죠. 경찰이 말했어요. 신고 내용을 확인하러 왔는데
납치가 아니라 자발적 거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동의 없이 재산을.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 처분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부양하셨고 그 의무는 충분히 다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민수야, 들어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동안 나는 너희 그림자였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내 꿈은? 내 행복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말할 차례야.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윤인순이야.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선생님이야. 제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4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았어.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 안 할 거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40년 동안 몰랐다고? 이번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지. 편리한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했잖아.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선생님 데려가면 안 돼. 우리가 지킬 거야.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인순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누가 데려간다고? 40년 만에 누군가 나를 보물이라고 했어요. 영수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을 존중하세요. 어머님은 우리 모두의 은사님이에요. 은사님. 그 말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이야. 경찰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본인 의사가 확실하시죠? 여기 거주하시겠다는? 네, 확실해요. 생애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납치가 아닌 자발적 거주네요. 장인어른이 서류를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리였어요. 완전한 승리. 제자들이 환호했어요. 선생님 만세. 우리 은사님이 이기셨다. 마을 할머니들도 박수를 쳤어요. 인순이 잘했어. 40년 만에 받는 진짜 박수였어요. 그때 영수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 마을에 정식 교육센터를 세우고 선생님께서 원장을 맡아주세요. 교육센터 원장? 내가?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40년 만에 받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내 선택을 존중해줘. 그리고 가끔 찾아와. 며느리 엄마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화해한 가족들까지. 영수가 건배 제의를 했어요. 윤인순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신문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40년 만에. 진짜 자유예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윤인순 교육센터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1년 전 폐가였던 이곳이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새벽 6시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침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68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이 설레요. 오전 9시 교육센터가 북적거렸어요. 한글 교실, 컴퓨터 교실, 인문학 강좌까지 3개 교실이 모두 가득 찼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들리는 가장 반가운 인사였어요. 마을 할머니들은 이제 모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편지도 쓰고 스마트폰 문자도 보내시죠.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내실 때예요. 선생님, 우리 손자가 할머니 글씨 예쁘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수 가족이 찾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와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오후 2시쯤 차가 도착했어요. 민수, 며느리, 그리고 10개월 된 손녀까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손녀 다현이를 안았어요. 아기를 안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엔 의무였는데 지금은 순수한 기쁨이에요. 다현아, 할머니야. 아기가 까르르 웃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거든요. 이야기 속으로와 함께한 오늘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내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